용감한 전사. 포식자와 싸웁니다. 야생에서의 생존 전투는 많은 나쁜 일을 가져오지만 여전히 놀라운 일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0마리의 개코 원숭이가 표범을 공격하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코 원숭이 대 표범. 개코 원숭이가 아프리카의 사반숲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군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들은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진 사납고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개코 원숭이는 일반적으로 땅에 서식하며 50머리가 넘는 무리로 이동하며 일부는 밤에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또한 앞다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네 다리로 걷고 나무까지 위로 쉽게 오를 수도 있죠. 그들은 곤충, 새, 설치류 및 영양과 같은 기타 작은 포유류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무 껍질, 뿌리, 곡식, 풀 같은 과일 식물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아프리카 농부들의 농작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코 원숭이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가장 사나운 동물 중 하나입니다. 수컷은 지배적이고 매우 공격적이며 여전히 서로를 찢어놓습니다. 대부분 무리의 수컷은 항상 서로를 공격하죠. 그러나 열악한 상황이 닥치면 평화롭게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면 엄청나게 사나워지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죠. 그런 다음 수컷 개코 원숭이는 적을 나무에서 땅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 광활한 병원에서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사냥꾼은 적응력과 용기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표범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인 이 동물은 은밀함과 민첩성을 활용해서 나무 꼭대기에서 먹이를 사냥하죠. 표범은 위험한 포식자 중 한 명이지만 지금은 개코 원숭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물리게 되는데 하지만 표범은 매우 영리합니다. 이 상대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마침내 큰 고양이는 무리에 속한 수컷 원숭이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표범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빠르게 점프하는 유일한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숭이만큼 빠르지 않죠. 그리고 이 비디오는 표범이 민첩하기는 하지만 원숭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영토 분쟁에서 표범에게 도전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개코 원숭이는 지능이 높고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력이 매우 높죠. 개코 원숭이는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 지능, 그리고 공격을 받을 경우 높은 사교성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표범은 번개처럼 빠른 반응으로 수컷 개코 원숭이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하죠. 대부분의 개코 원숭이는 정기적으로 표범 사냥을 중단합니다. 이제 무리 중 개코 원숭이 한 마리가 쓰러졌죠. 상대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표범은 성체 개코 원숭이를 빨리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대 100. 아마도 이것은 큰 실수였을 겁니다. 원숭이들은 공격을 받자마자 빠르게 힘을 합쳐 적을 공격하고 쫓아냈기 때문이죠. 몇 초간의 싸움 끝에 표범은 패배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제 큰 고양이들은 100마리의 개코 원숭이와 맞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먹이를 찾고 있던 가젤 무리가 갑자기 표범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어린 영양 한 마리를 잡혔죠. 가진이 표범의 공격을 받으려는 것을 보고 개코 원숭이는 과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큰 고양이의 주의를 다른 개코 원숭이에게 보내 아기 영양을 구하게 했습니다. 아기 영양의 생명을 구한 후 개코 원숭이 무리가 함께 포식자를 쫓아갔고 표범은 겁에 질려 도망을 갔습니다. 마침내 개코 원숭이의 도움으로 작은 영양은 성공적으로 죽음을 면했죠.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개코 원숭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위험한 함정에 빠졌죠. 키 큰 풀을 숨어있는 포식자를 숨깁니다. 위험을 느끼면 서로에게 경고음을 내기 시작하죠. 이제 선두 개코 원숭이의 최선의 방어는 공격뿐입니다. 공격적으로 변해 재빠르게 치타 동맹에 돌입했죠. 추격전이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서로를 마주합니다. 개코 원숭이 대 사자. 이제 개코 원숭이는 아주 좋은 은신처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포식자로부터 거의 완전히 안전하죠. 바로 다리입니다. 때로는 아프리카 사바나가 놀랍고 놀라운 광경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프리카 사바나는 놀랍고도 유머스러운 배경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코 원숭이는 불행하게도 나무에 걸렸습니다. 아래는 사자 가족입니다. 그리고 큰 고양이 가족은 자신이 머물러 있던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네요. 그러나 그의 지능으로 개코 원숭이는 재빨리 탈출했습니다. 이 개코 원숭이는 매우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사자가 개코 원숭이 무리와 맞설 수 있던 이유이죠. 그리고 이 작은 사자들은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두 동물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대부분의 경우 개코 원숭이는 사자의 먹이 목록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가 비어 있으면 큰 고양이가 대담한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그녀가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외롭고 무방비 상태인 개코 원숭이뿐입니다.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암사자는 날카로운 이빨로 개코 원숭이를 잡습니다. 배고픈 암사자를 위한 간식. 이 경우에는 암사자가 개코 원숭이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큰 고양이께서 도망치는 대신에 맞서게 되죠. 사자들의 무리에 의해 발견된 비비 한 마리가 나무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큰 고양이들은 먹이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해내죠. 사자들이 가까이 다가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코 원숭이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휘둘러 울부짖으며 적들에게 도전하죠. 아마도 큰 고양이과의 사냥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자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왕으로 여겨지죠. 그들의 몸은 단단하고 길이는 최대 2.5m, 무게는 200kg입니다. 이 큰 고양이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들의 주요 식량 고급원은 영양, 얼룩말, 버팔로와 같은 다른 포유류이죠. 반면에 사자는 강한 근육과 날카로운 발톱, 이빨을 가지고 있어 공격하고 사냥도 할 수 있죠. 그들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로 유명합니다. 개코 원숭이 대 악어. 악어는 무서운 물의 지배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종종 피해자를 공격하고 물속으로 끌어당겨 사냥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아기 원숭이가 길을 잃거나 강둑에 갇히면 악어가 아기 원숭이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 발 한쪽이 부러진 것 같네요. 원숭이는 포식자의 턱에서 부러진 발을 빼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죠.
무릉덩이에서의 경쟁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큰 개코원숭이와 함께라면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하죠. 그러나 위험으로 인해 동물 중 한 마리가 악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개코원숭이들을 화나게 만들었죠. 그들은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악어가 무리에 있는 개코원숭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료들은 포식자의 소나기에서 그것을 구출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다행히 악어의 공격을 드디어 피했습니다. 원숭이는 먹이를 찾아 얇은 진흙층을 기어다닙니다. 주변에는 100마리가 넘는 악어들이 있는데 진흙색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원숭이가 악어의 공격을 받는데요. 그러나 그의 노력으로 이 개코원숭이는 포식자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빠르게 탈출했습니다. 악어의 무서운 적은 초식동물인 하마이지만 그 영역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이제 하마는 늪지살인자를 무릉덩이 밖으로 쫓아냅니다. 악어가 처음에 지배했던 곳. 같은 환경에 살다 보면 악어와 하마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하마조차도 늪살인자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하죠.